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중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라 꽤 오래됐지만 그날 봤던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어린 시절 저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서 달라질 건 없지만 여러분들도 빈집에는 절대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20년도 더 됐네요. 저희 부모님은 경주 시골 마을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일을 하셨고 일남일녀로 국민학교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도서들 중에 온갖 살아남기, 보물찾기 등 학습만화는 물론이고 다들 이름은 들어봤을 무서운 게 딱 좋아라는 도서 시리즈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방학 조별자유 탐구 주제로 귀신은 정말 있을까? 라는 웃기지도 않은 주제를 정하고 그걸 조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주는 논밭이 많고 지금도 오래된 기와집이 많은 곳이에요.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동네는 노인 인구도 많고 선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무덤터라던가 폐가 등이 동네에 제법 많았죠. 한마디로 그 시절 낙오된 동네다운 모습이었죠.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 5명의 인원을 뽑았습니다. 저 포함 남자 셋 여자 둘이었어요. 조사하러 갈 장소는 당시 소문으로 여기저기 집을 허물고 다시 짓던 와중에 집주인이 갑자기 돌연사했다던 산 근처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어요.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지 몇 년이나 된 오래된 장소여서 안성맞춤이었죠. 겉모습도 몹시 노화됐기에 더더욱 그랬고요. 그때 당시 입증되지 않았던 이 집의 소문은 집을 노리고 살해당해서 그렇다, 재산을 탐낸 강도의 소행이다, 산 근처에 무덤이 있어서 끌려갔다 등 별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판쳤지만 순수하고 어렸던 그땐 그 이야기를 덜컥 믿었었죠. 그날 밤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 마을 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앞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날이 넘어가기 전에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니 대략 밤 10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정자나무 아래에 다들 모였죠. 그중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야기 진행상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라는 친구는 매우 소심하고 겁도 많은 친구라 아버지가 작업하실 때 쓰시는 안전모까지 착용하고 왔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를 보고 저희는 웃으면서 놀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야산에 위치하는 기와집으로 향했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무섭더라고요. 중학생이면 한창 호기심이 가득하고 예민할 나이기도 하잖아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학교에서 대변 누다가 들키는 거, 여자애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소문나는 거, 마지막으로 겁 많은 쫄보 취급을 당하는 게 더 두려웠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찌나 부끄럽던지. 뭐 어쨌든 이악 물고 허세 부리며 앞장섰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와집은 산 중턱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산 근처였고 심지어 근처 야산에 무덤터까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없고 몹시 어두컴컴했기에 5명이서 꼭 붙어서 손전등에 의지해서 조금씩 갔습니다. 여자애들 2명은 뒤에서 뒤따라오고 저희 남자 셋이 먼저 앞장서며 기와집으로 향했죠. 그때 민수란 친구는 겁을 잔뜩 먹고 야, 밀지마. 밀지 말라고. 극도의 불안감에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으슥한 밤의 BGM처럼 들려왔죠. 잡초가 무성해진 밭을 지나서
기와집 앞에 왔는데 반쯤 대파된 나무 문과 여기저기 찢어지고 널브러진 창호지문, 바닥에 꺼진 마룻바닥, 뭔가 깨진 채 있는 장독대 등 그야말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사람이 없는 곳에 을씨년한 분위기와 어두컴컴한 환경까지 겹쳐지니까 여자애들하고 민수놈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이딴 걸 왜 하기로 했냐고 저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허나 저는 그런 비난에 대꾸할 여력이 없었어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야, 조용히 좀 해. 조별 과제를 완성시키려면 사진이 꼭 필요했기에 주머니에서 폴더폰 카메라로 다급하게 주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민수 옆에 있던 친구, 용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용식이가 안에 한 번만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이왕 온 거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 이유 말고도 자잘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뒤에서 여자애들 둘과 민수는 그냥 내려가자고 했지만 잘 꼬드겨 결국에는 다 같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보이는 오래된 창호지 문을 열어서 후레쉬를 비친 순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 가재는 다 가져가서 당연히 텅 빈 방 한뿐. 먼지와 곰팡이,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그득해서 안쪽 사진만 찍고 나오기로 했죠. 용식이가 앞장서다 방문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꽤 큰 소리가 나서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나뭇잎 소리 같기도 하고 기억으로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죠. 뭔가 싶어서 손전등을 비췄는데 잔해만 남은 동물 시체에 그득하게 쌓여서 뭉치고 꿈틀거리는 각종 노래귀와 바퀴벌레, 한쪽에 뭉쳐있던 수많은 돈벌레들, 그걸 먹으려고 나타난 징그럽게 생긴 지네와 온갖 잡벌레가 바닥에 짓눌린 채 꿈틀거렸습니다.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방과 파리, 이름 모를 벌레가 공중에 치솟아 오르는 순간 랜턴 불에 비춰져 음영이 드리워진 그때 모습은 하나의 커다란 귀신처럼 어린 눈에 비춰졌습니다. 더듬이와 꼬리를 버둥거리며 꿈틀대는 지네들과 사방으로 흩어지는 바퀴들을 보고 다시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넘어진 영식이 녀석 가슴팍과 손에도 거미와 지네 같은 것들이 기어 올라간 채 영식이의 피부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다급히 발버둥 치면서 바닥에 손이 닿자 한 움큼 집혀서 바스라지는 돈벌레의 시체들과 위급 상황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굴러가는 공벌레는 익사이틱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영식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나동그라지고 전 다리에 기어 오르려 하는 바퀴벌레를 다급히 밟아 죽이면서 생전 처음으로 뱃속부터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습니다. 그 와중에 민수놈은 지 살겠다고 방문을 닫고 도망가는 바람에 방문이 잘 열리지 않아 저희는 민수놈을 가만히 안 두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사가버린 문을 부숴버리며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 여자애들 사이에서 민수는 비겁하고 쫄보라고 엄청난 욕을 먹고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지네한테 잔뜩 물린 영식이는 고열에 시달렸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후 벌레만 보면 무섭고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도 다리 많은 벌레만 보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어설픈 귀신보다 뚜렷한 현실이 더욱 두렵단 걸 알게 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